자, 여러분, 시장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것도 뭐 이래저래 이야기가 하지만 제 채널에서 저의 견해는 좀 다르죠. 저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수급을 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차트의 흐름과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세력들이 이걸 장난치고 있고 세력들이 좌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세력주냐? 세력주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냐? 그거를 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좀 세력들이 좀 너무 정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세력주가 뭔지를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뭘 하겠죠. 예, 우량주 가지고 이거 세력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라서 제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보시면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고 눌렸다가 급등 눌렸다 급등 나왔죠. 이러한 패턴 자체가 세력주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 움직이려면 개인들이 막 사면 이렇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자본 세력들이 우리의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 외국 자본들이 시장에 들어와줘야 그것이 꾸준히 매수가 쌓이면서 매도하지 않는 전제에서 매수가 계속 쌓이고 사려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이죠. 근데 막상 시장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이 좋아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쭉 빠졌다가 쏜살같이 갑자기 급등하고 막 더 갈 것 같아요. 막 저항도 뚫어 나름대로. 그런데 갑자기 또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박셀바이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GS 글로벌도 분명히 재료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빼버렸어요. 우리가 알기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외인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걸로 단순히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걔네가 어떤 목적 자금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 자금이 보통은 연기금이나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들어오는 돈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시장가로 쏘면서 또 시장가로 사면서 높아진 자리에서도 그냥 시장가로 막 살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걔네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받아도 충분한데 괜히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외국인이 산 거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거죠. 사실은요. 그럼 분봉으로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분봉으로 이 GS 글로벌 차트를 자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을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갭을 크게 띄웠네요. 그 갭을 크게 띄우고 뭐 차익 실현이 있으니까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재가 여전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당일 갭을 띄웠던 가격을 위로 돌파하는데 이 변동성이 얼마냐? 자, 마우스를 선으로 그어보면 단 1, 2, 3분 만에 11%를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3분 만에 40억, 30억, 70, 80억 잡고 그러면 110억 정도 들어온 거죠. 한 100억 되는 돈을 3분 만에 그냥 시장가로 쏘면서 11% 상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야, 놀랍죠? 이게 세력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돈이 투입이 되고 나서 뭐 평범하게 또 갔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급락시키고 또 여기서 돈 쐈다가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지켜줘요. 왜 가격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선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누군가 들어와서 던져도 끄떡없이 버텼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승의 그림인데 분봉을 보시면 출발 자체가 스펙타클했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앞에 있는 매물 때문에 그래요. 자, 시초에 갭을 띄우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아, 호재가 있구나. 이 주식이 좋구나 하면서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 사람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격하게 흔들었는가? 그리고 나서 왜 안정적으로 갔는가?
여기서 산 사람들의 물량을 격하게 흔들어서 뺏어오고 그 다음에 물량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장중에서 급등주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시초를 띄울 수 있어요. 그쵸? 시초 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초 띄었다가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죠. 차익 실현 나오면. 그 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스토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프 뛰었다가 흔들었다가 두 번,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보내는 거죠. 속임수를 준 거죠. 필시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나 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요. 자, 이게 기본인데 세력들이 쓰는 전략인데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빨리 움직이면 투자자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면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매도하고 싶거나 또는 억지로 추가 매수하거나 이게 그런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들고 있는 주식 갑자기 급격하게 흔든다. 그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래요.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고 급격하게 올리는가? 사람들에게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것도.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다음날 이렇게 마음 잡고 아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친구가 갑자기 수급을 빵 쏘면서 사람들한테 결정을 요구시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관점 때문에 얘네가 급등주를 만들어야만 자 보세요. 한 3,000원짜리가 갑자기 7,000원이 됐어요. 눈 깜짝할 새. 여기서 망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한 3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살까 말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 매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망설이다가 아 사고 후회하지 말자. 또는 내 판단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목을 지켜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주를 구분할 때 간단해요. 제가 지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지 세력주를 그냥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상한가 있고 급등주 있으면요. 그냥 세력주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누군가 돈을 쏴야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GS 글로벌이 여기서 수급을 이렇게 쐈다. 급등이 많고 파동이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걸 눌림 잡고 뭐 테마주다 뭐 섹터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포장을 하지만 그냥 세력주입니다. 테마나 재료 이건 다 껍데기예요. 그걸 포장 삼아서 얘네가 주식을 올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되죠. 결론을 보면 되지.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납니까?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해서 나가버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려서 물량을 받아준 역할을 하고 그게 결말이잖아요. 그런 과정이야. 어쨌든 과정이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지금 경제가 어쩌고 뭐 재료가 어떻고 해서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개인들이고 밑에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이 없어요. 분명 주가는 올라서 누군가 돈을 벌긴 벌었을 거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누가 돈 안 벌었겠습니까? 벌었겠죠. 여기서 미리 샀던 사람들이 벌었거나 여기 샀던 사람들이 벌었거나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수익을 봅니다. 근데 그건 일단 우리는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급등 형태가 있으면 뭐다? 세력주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움직임이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럼 박셀바이오는 뭘까요? 이건 말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역시나 세력주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이쁘게 봉을 만들고 이제 악재 터트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최근에 뜨고 있는 성일 하이텍 10만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엄청난 주식인데 자 이것도 분봉으로 한번 보죠. 올라갈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의 모습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여기 저항을 뚫을 때 뭘 썼어요? 돈을 썼어요. 거래량 빵 하고 위로 가격을 점프시킵니다. 올려놔요. 그 다음 가격을 또 지켜요.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가격을 지키고 지루하게 좀 만들어요. 그 다음 뻥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점프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력이 가격을 지켜주지 않고 호가를 밑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세력 마음이거든요. 자 다음날 볼까요? 다음날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상승하면서 거래가 들어와요. 60억 정도.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박살내는 거. 요즘 세력들이 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죠. 들어오자마자 박살이 되는 거. 분명 어제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날
불과 다음날 갑자기 슈팅 쏘자마자 박살이 내버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두 번을 만든 다음에 뚫어서 상승을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봉으로 보셔도 되는데 분봉으로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급등을 하면 분봉은 다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봉 볼 필요도 없고 일봉상으로 그냥 급등을 했냐 2차 VI까지만 가면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올랐던 주식들 보시면 막 윗꼬리 달고 흔들고 급등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세력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세력주 하는 게 어떤 종목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량주를 사신다, 뭐 코스피, 요즘에 근데 코스피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세력주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파트론 같은 거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뭐 상한가를 내거나 급등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어떤 테마와 매출에 영향을 받아서 외인 기관들이 사고 팔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들은 이제 세력주라고 분류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는 건 간단하게 급등하는 주식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